네, 안녕하세요. 금바이군입니다. 1월 7일 주요 테마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반도체 대표주가 많이 올랐죠. 예, 그렇게 되면서 뭐 약간 전체적으로 코스피가 약간 올랐습니다. 예, 그리고 자율주행차, 희귀금속, 그리고 조선 백화점 같은 테마들을 중심으로 상승이 지속이 됐습니다. 4,500까지 이렇게 빨리 가리라고는 예상을 못했는데 어쨌든 굉장히 빨리 갔죠. 그리고 나서도 조정을 할 거라는 생각, 저 혼자만의 생각이었는지 모르겠지만 조정과는 다르게 어떻게 해요?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소폭이지만. 자, 하나하나 테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반도체 대표주 어떻게 돼 있냐면, 네, 젠순항이 메모리 업황이 긍정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네, SOX 즉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 덕분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많이 올랐죠. 예, 많이 올랐다기보다는 그냥 움직였습니다. 사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그렇게 많이 오르는 그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율주행차. 자율주행차 좀 재밌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나왔다기보다 얘기가 되고 있었는데 제가 몰랐을 뿐인 것 같기는 해요. 자율주행차 보시게 되면 반도체는 일단 뭐 젠슨항 이슈, 그 다음에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뭐 정상적으로 올랐다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빅사이클, 메가사이클 뭐 이런 형태로 이름이 붙여진 형태로 계속해서 업황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HBM4는 이제 출시가 될 것 같고, 그리고 일반 D램들도 가격이 뭐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어떻게 될 것 같냐면 PC 사기가 엄청 무서워졌어요. 예.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 사기가 좀 무서워졌는데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자율주행차는 또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엔비디아에서 뭘 했냐? 예, 여기 지금 상승 배경으로는 정의선하고 젠슨왕이 회동을 했고 새로운 자율주행 시스템 엔비디아가 개발한 알파마요라고 하는 그런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 이런 것들을 지금 오픈소스로 풀어버렸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거랑 비슷하냐 하면 자율주행차 시장에 엔비디아가 등장해서 뭘 만들어 버렸냐면 엔비디아가 지금 만들어낸 생태계는 구글이 만들어낸 안드로이드 생태계와 매우 비슷해요. 테슬라가 독자적인 기술력, 독보적인 기술력으로 어떻게 했어요? 자율주행 시스템을 만들어서 계속해서 발전을 시키고 데이터를 모으고 있죠. 그런데 엔비디아는 마치 구글처럼 어떻게 했냐면 오픈소스로 된, 즉 누구나 갖다 쓸 수 있게 만들어 놓은 자율주행 어떤 체계를 만들어서 그냥 풀어버렸단 말이에요. 안드로이드처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테슬라는 어때요? 자기의 소프트웨어와 자기 하드웨어를 결합해서 테슬라라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결합 제품을 판매합니다. 마치 애플처럼요. 그런데 엔비디아는 어떻게 했냐면 생태계를 조성해서 자 이거 아무나 갖다 써도 돼라는 형태로 오픈소스 형태로 즉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무료로 뭐 무료로 쓸지 아니면 그거에 대한 비용을 받을지는 나중에 판가름 나겠지만 어쨌든 간에 누구나 갖다 쓸 수 있도록 자율주행 시스템을 풀어놨어요. 자 그러면 현대도 갖다 쓸 수 있고 메르세데스 벤츠도 가져다 쓸 수 있고 BMW도 다른 회사들도 다 가져다 쓸 수 있게 된 거예요. 자율주행 시스템 자체를. 예, 그래서 그렇게 만들었을 때 엔비디아가 어떤 나중에 이익을 얻을지는 사실 아직까지는 뭐 정확하진 않아요. 물론 이제 그 시스템 자체가 엔비디아의 예를 들면 그런 GPU를 중심으로 해서 구동이 되는 형태로 되겠죠. 그렇게 되면서 자동차 한 대 한 대마다 지금은 GPU를 어디다 팔아요? 네, 데이터 팩토리에 팔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오픈 AI 같은 회사에 파는 거예요. 네, 그 회사가 데이터 팩토리를 짓고 거기에다가 GPU를 막 꽂는 거죠. 우리나라에도 26만 장 팔기로 했고. 네, 그게 블랙웰일지 아니면 베라루빈일지는 잘 모르겠어요. 베라루빈이 상용화가 되면 그걸 팔겠죠. 네, 그렇게 될 것 같은데 그 문제는 지금 자율주행차 생태계를 엔비디아에서 만들어서 근데 좀 재미있는 VLA라고 하는 굉장히 재미있는 모델이더라고요. 예, 최근에 인공지능에 등장하고 있는 설명 가능한 인공지능이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도전적인 그런 인공지능 시스템,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이다라고 볼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그 피지컬 AI 부분에 있어서 좀 나중에 가서 평가해보면 이것이 새로운 이정표였다라고 하는 평가가 내려질지도 모르겠다, 이런 생각을 좀 오늘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관련되어서 현대오토웨버라든가 이런 형태의 자율주행체 기반의 소프트웨어 개발을 하는 업체들이 조금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중국이 또 이중용도 물자, 즉 전쟁용으로, 군사무기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물자에 대한 대일 수출에 대해서 제한을 걸겠다, 금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일반적으로 히토류 같은 금속들은요, 저기에도 사용되잖아요. 뭐 핸드폰 같은 것들 만드는 데 사용이 되지만, 사실은 방위 산업 쪽의 무기를 만드는데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예를 들면 미국의 F-35를 한 대 만드는데 굉장히 많은 양의 히토류가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일본도 그런 방산물자를 만들 때 히토류를 필요로 해요. 근데 중국에서 방산물자로 전용될 수 있는 그런 종류의 금속들을, 그런 물자들을 일본에 대해서 수출 금지를 하겠다. 참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되게 큰 곤욕을 치르고 있는데, 일본이 여하튼간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수 조치가 될 것 같다라는 것 때문에 실제로 뭐 가격이 오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선 같은 경우는 어떠냐면 전 세계 발주량은 24% 정도 급감을 했습니다. 그런데 한국만 늘었어요. 늘었다고 해도 이게 절대량이 늘었다기보다 CGT라 그래서 총톤수, 보통 선박은 이제 주문을 총톤수라는 걸로 계산하는데, 선박을 총톤수로 계산하면 벌크선이나 LNG 선이나 똑같이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실제로 가격 자체가 되게 많이 차이가 나요. 그래서 총톤수로 계산을 하긴 하되, 거기에다가 난이도를 결합을 해서 Compensated Gross Tons라고 해서 주문량을 계산을 하되, 일반적인 선박 계산량이 아니라 난이도까지 해서 어떻게 보면 수주액에 가까운 형태로 계산을 하는 게 바로 CGT라고 하는 단위예요. 근데 그 CGT 기준으로 했을 때 한국은 오히려 세계 시장과 다르게 늘었습니다. 플러스가 됐어요. 그런 이유 때문에 조선주가 오르는 겁니다. 새로운 방식으로 좀 올라가고 있어요. 자, 백화점주도 오늘 올랐는데요. 되게 재밌게도 신세계의 4분기 호실적이 있었던 데다가 고속터미널이 개발되게 되면 신세계 같은 백화점들이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다라는 전망이 나오면서 백화점주가 올랐는데, 참 고속터미널 재개발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면서, 그죠? 시험도 정해져 있지 않으면서 참으로 많은 테마들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네요. 지난번에는 중소건설 좀 다르고, 예를 들면 그 고속터미널 부지를 소유하고 있는 천일고속이나, 소유를 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동해안고속 테마가 쭉쭉 끌어올려져서 굉장히 많이 올랐었다고요. 강력한 테마로 작동을 했다고요. 좀 웃긴 일이죠, 사실. 왜냐하면 동해안고속은 실제로 0.16%의 지분만 가지고 있다고요. 근데 천일고속이 오르니까, 말이 뛰니까 망둥이도 뛴다고, 어떻게 보면 그 테마에 같이 묻혀져 가지고 올라갔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작전은 어디서 됐을까라고 생각해 보면 천일고속이 아니라 동양고속에서 작전이 일어난 게 아닐까, 이런 의심들을 하게 됐다고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봅니다. 백화점주는 하여튼 좀 뜬금없이 올라가긴 했는데, 신세계와 현대백화점이 의미 있게 올라갔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테마들이 조금 올라갔고, 오늘은 뭐 이렇게 되게 많이 올라간 건 아니라서 주요 테마들이 조금씩 올라갔다, 이렇게 판단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역시 빅사이클은 돌고 있다. 반도체, 자율주행차는 지금 이제는 자율주행차라고 바라보는 게 아니라 자율주행차보다는 피지컬 AI라고 하는 물리적 AI 측면에서 자율주행을 다뤄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앞으로. 그래서 반도체와 자율주행차는 거의 하나의 연결된 테마로, 빅테마로 묶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자율주행차나 이런 것들을 만들 때 필요한 게 뭐냐면 히토류 같은 것들이 되게 들어갑니다, 그 안에. 그런 것들 보시면 되겠고요. 조선은 또 독립적으로 잘 가고 있어요. 백화점은 일시적인 단기 테마라고 보시면 돼요. 실적에다가, 그러니까 4분기 실적에다가
고속터미널이라고 하는 단기적으로 이렇게 막 불타올랐다가 휘발되는 그 테마인데 지금 여기서 또 백화점주를 끌어올리는데 이걸 써먹고 있다고요. 그래서 좀 재밌게 이렇게 테마 순환을 좀 재밌게 써먹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고 있습니다. 1월 7일 주요 테마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한번 해보고 내일 정도에는 어떻게 좀 제가 뭐 조정을 바라고 있는 건 아닌데 조정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좀 강력한 의심들이 계속해서 들어요. 주말로 가기 전에 어떤 형태로든지 지금 너무 과열됐다라는 느낌이 적지 않기 때문에 4,550이 됐죠. 어느 순간에 이러다 5천 가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쉽게는 못 가지 않을까라는 게 저의 솔직한 의견이긴 한데 어쨌든 뭐 간다면 저도 시장을 이길 수는 없으니까 가면 가는 거죠. 어쨌든 간에 주말로 가면서 내일 목요일이죠. 목요일 금요일로 가면서 사실 살짝 조정이 오지 않을까. 오늘 강력하게 오르던 상승세가 살짝 꺾였기 때문에 오늘도 어떻게 보시게 되면 약간의 조짐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 100포인트, 150포인트씩 쭉쭉 오르던 게 25포인트 정도로 마무리를 했으니까 그렇다고 보실 수도 있고요. 요 추세가 어떻게 될지 좀 관찰이 필요한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